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우선 지난해 발생했던 서울 송파 세모녀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찾아내고 이후 지원을 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요. 복지망을 보다 촘촘하게 형성해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2월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사건 발생 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대해서 긴급 복지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권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청은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얼마 전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저장 강박증이 있는 어르신 집을 찾아내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의 경우도 지역 가스 검침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스 검침원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지역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발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게 됐고요. 그래서 그 가구들을 저희 쪽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 복지 대상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적절하게 이렇게 연계를 해드리는 쪽으로. 실제 강동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20여 가구에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복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0%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관련법에 대한 문턱을 더욱 낮춰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고금리에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학생과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또 다른 업체에 돈을 빌려 갚아나가는 카드 돌려막기. 이처럼 은행이나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액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1,4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자산 100억 원 이상 80개 대형 대부업체에 지난해 상반기 신규 대출 1조 6,640억 원 중 7.1%인 1,396억 원이 타 대출 상환 목적의 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최저 연 3%의 대출 금리를 받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최고 34.9%, 10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자금을 돌려막을 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다가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이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며 이런 때 고금리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신규 대출 중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금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학생과 주부의 대출액이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들 금융 취약계층은 고정된 수입이 없어 지급 불능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대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 가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중 약 80%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발생 장소 역시 아동의 가정 내인 경우가 79.6%를 차지했습니다. 학대 행위 중에는 정서학대가 48.1%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43.6%, 방임, 성학대 순이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이 매각 전에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의 법인 매각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가 최근 매각 사실이 불거지자 법인 매매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8일 후에 허가 취소 절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9일 법인 허가 취소 7개월 만에 부산 기장군 느헤미야 법인 사무실을 찾아 법인 매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초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 사이트 금연길라잡이의 상담 코너에 혼란이 예상되는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앞에서 흡연을 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규정은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소가 금연구역 시설 관리와 점검 업무를 맡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금연구역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북한 장애인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김지한 기자가 현장에 다녔습니다.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안인 장애자 보호법을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북한의 장애인 권리 보장은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한동대학교 통일과 평화연구소와 미랄복지재단 주최로 미랄학교 도산홀에서 북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의 제2세션이었던 북한 장애자 보호법과 장애인의 현실에서는 북한 장애인의 현황과 장애자 보호법의 현재와 한계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장애인 간 차별, 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역의 차별, 일부 장애인의 격리 및 불임 등의 차별 정책,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낮은 수준의 인식 등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은 북한의 장애자 보호법이 법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법률이 한 6, 7개 정도 있는데 북한은 장애자 보호법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대개 내용도 부록을 달아놨는데 읽어보시면 되게 좀 선언적으로, 추상적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고요. 일반적인 문제가 이제 규정은 돼 있는데 이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연구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장애인 보호 실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장애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서관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에서 벗어나 동네 사랑방 역할은 물론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놀이방 같은 분위기의 아이들은 만화책을 읽으며 놀고 중고등학생은 소설책, 자녀를 학교에 보낸 주부들은 잡지책을 읽으며 한숨을 돌립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이곳은 아이들이나 어른들만이 위한 곳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또 방학 때는 아이들을 위해 역사 수업이나 논술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아이들과 일단 소통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으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규모는 작지만 7,000권이 넘는 장서에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행책들이 이색적인 이곳은 여행 특화 작은 도서관입니다. 여행담과 각종 여행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은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 여행사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한켠에 진열된 다양한 와인병도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책을 매개로 해서 활동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공동 육아 나눔이라든가 학습 품앗이, 문화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사랑방 역할을 많이 할. 도는 작은 도서관이 도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작은 도서관 지원과 군인 아파트 내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광주경영시 교육감이 장애인 편의 제공 없이 진행된 2014년도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 2차 면접에서 뇌변변 장애인 응시자를 불합격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로
언어적인 면과 비언어적인 면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응시자는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저소득층 시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놀이 카드의 사용과 특별 할인 이벤트를 이번 달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문화놀이 카드 사용자가 이달 31일까지 카드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어렵고 애매한 복지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핸드북, 서울 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재단은 서울 시내 시립병원과 동주민센터 등의 핸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 용인시가 2014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계절별 자연 재난 대비와 재난 관리 네트워크, 기관 역량 3개 부문을 종합평가한 결과입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여수에서 희망 2015 행복나눔 김장김치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나눔축제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역사회단체 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김장은 전남 동부 11개 시군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꿈도 미래에 대한 열정도 없던 반항아 루이. 운명처럼 육상을 시작해 19살에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됐는데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오고 루이는 850일간의 전쟁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연출을 맡고 코엔 형제가 각본을 쓴 언브로큰, 올림픽 육상 선수인 루이 잠페리니의 여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초대형 세트와 거대한 스케일의 공중 전투 씬으로 사실감 넘치는 화면이 돋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며 자랐던 절친 로라가 죽은 후 깊은 상심에 빠진 클레어. 로라의 아이와 그녀의 남편을 돌보며 슬픔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쉽지 않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 클레어는 낯선 여자에게서 죽은 친구를 느끼게 되는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감독 프랑스와 오종의 최신작. 절친을 잃은 후 상심에 빠져있던 주인공이 낯선 여자에게서 죽은 친구를 느끼며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을 다뤘는데요. 세심한 심리 묘사를 통해 인간 본연의 내밀한 욕망을 잘 그려냈습니다.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의 중심으로 불리는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연극 무대에 오릅니다. 18일까지 소극장 산울림에서 공연되는데요. 장애인 관객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뮤지컬 비밥이 2월 1일까지 부평아트센터 달놀이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가수 조항조의 콘서트가 1월 17일 경희대학교 평화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얼마 전 한 고등학생이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편지와 저금통입니다. 기부를 한 이 학생은 대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학생이라고 하는데요. 편지엔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었듯이 저도 이 금액을 더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역별로 설치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계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달 31일까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기부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